안녕하십니까. 취업 한 번에 합격하기 교수 박사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입하는 취업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인문 사회계열 자격증 그리고 이공자연 자격증을 원투로 나눠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의 말이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야지 제가 계속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뭡니까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자막을 제가 안 해드린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저 수준에 있는 아니면 저와 더 높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기업에 가서 쓰는 말과 쓰는 어투이고 쓰는 일상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스스로 연습을 하셔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다 제가 자막을 넣어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에 가시게 되면은 제일 힘든 말이 그런 거죠. 누구누구시 이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참 괴롭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격증은 한국 산업인력공단 등 많은 데서 자격증을 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자격증이 없다고 취업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이 약간 도움만 될 뿐이지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이 되고 자격증이 없다고 취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과거에 2000년까지 90년대 IMF까지는 자격증 자체를 필요로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격증이 있든 없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자격증은 있는데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는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정보나 그다음에 자료 그리고 업무 능력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격증은 크게 인문사회계, 이공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인문사회계는 대부분이 기업에서 계량지표, 채용할 때는 계량지표로 쓰고요. 나중에는 경력관리로 씁니다. 그러나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사회계 예를 들어서 한국사 능력시험이랄지 뭐 텔레마케팅 관리사 이런 것은 그 사람이 그 해당된 분야에 어플라이 지원을 할 경우에 기업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되면 계량 한 개, 두 개, 세 개로 가는 것이지 그 자체가 회사에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는 특히 공무원으로 가게 되면은 변리사가 있을 수가 있고, 변리사는 이공 공통이죠. 그리고 관세사, 세무사, 뭐 검찰 사무직에서 나오면은 법무사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여러분이 얘기해 보면 이게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사에 합격한 공부해서 합격한 그런 대졸 사원하고 세무 공무원을 10년 한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세무 공무원 10년 한 사람이 훨씬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주거나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동등한 수준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번 말씀드립니다만 현대사회에서는 자격증, 학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격증, 학점이 낮아도 고등학교를 나오든 전문대학을 나오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공무원은 지원할 때 경력이
별로 필요가 없죠. 바로 시험만 합격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기타 공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는 공인회계사, 노무사, 변호사, 경영지도사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복된 경우에는 대부분이 높은 거 하나,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것은 하나만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경영지도사를 많이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CPA, 공인회계사가 CPA죠. 그 AI CPA가 있는데 CPA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CPA는 미국에 LA 가면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고 AI CPA가 이제 미국 공인회계사인데 미국 LA 가시면 한국인들을 위한 AI CPA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여러분이 강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괌을 가서도 있고 하와이 가서도 있고 LA 가면은 AI CPA 자격증 학원도 있고 뭐 한 달, 두 달이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면은 기업에서 자격증을 공기업도 마찬가지죠.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보시면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 평가를 할 때, 제가 예를 가지고 기술 평가를 할 때 이게 이제 평가 자료예요. 보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업 수행 및 조직 및 인력에서 조직 체계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이에요. 전문성을 평가할 때 기업에서 외부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품명을 있죠. 시그마 벨트 있지 않습니까? 블랙벨트, B벨트도 있는데 G벨트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를 나오는 학생이 경영지도사를 합격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카운트가 되고요. 그 사람이 또 식스시그마 B벨트를 하게 되면 이쪽에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가급적 자격증을 많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응시할 때 자격증을 참고사항인지 꼭 필수사항인지 잘 보셔야 돼요. 필수사항인 경우는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회사에. 그래서 그걸 먼저 보는 경우고요. 자격증을 참조를 하는 경우는 이미 넘쳐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 회사 내에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넘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돼 있죠? 이게 정부 정부기관입니다. 보시면은 뭐예요? 관련 전공대상에서 관련 자격증이니까 자, 경영에 관련 자격증이 뭐가 있겠어요? 뭐겠습니까? 자, 영업에 무슨 자격증이 있겠습니까? 결국 경영 관련된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보안은 많이 이쪽,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인프라 이쪽은 자격증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쪽 영업의 경영적인 자격증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자 능력시험이 여기 상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자격증이라면 윗부분을 말하는 것이 이쪽 밑에 부분은 크게 있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KT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자, 웹서비스 개발, 웹서비스 관련 그런 경험이나 이것을 개발 경력 싸움이죠. 이걸 경력 싸우는 게는 거의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걸 우대하는 것이지 신입 사원인 경우에서나 자격증을 우대하는 것이죠. 경력 싸우는 경우는 거의 우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업무 자체 가지고 이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냐 리눅스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 자체가 경력이 되는 것이지 자격증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의 자격증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의 도움이 됐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